네, 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강 독서에 사회문화 5강입니다. 사회문화 5강의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거 뭐 전개 방식이네요. 답 5번이네요. 봅시다. 글의 화제에 대해서, 글이 화제가 뭐였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뭐 돈을 잘못 보내, 차고소금, 그죠? 차고송금. 돈을 잘못 보낸 거야. 그죠? 차고송금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이 갈등하는 모습. 그 돈을, 뭐, 여러 주체가 뭡니까? 여기서 뭐, 돈을 보낸 사람. 송금인. 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사람. 차고송금 수취인.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개를 하는 은행. 뭐 이 정도겠지. 주체들이. 근데 걔들끼리 갈등이 있었나? 걔들끼리 갈등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나?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한다.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한데 봅시다. 일단 송금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내가 조금 잘못 좀 누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억울하다, 그죠? 조금 실수했는데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수취인은 이거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뭐 몰랐어. 아니면 또 은행에 들어있는지 안 왔는지 난 모르고 돈을 썼어. 내 돈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돈을 썼다고. 법적 책임 질 수 있는 거예요. 와장창 횡령죄로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개자인데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얘는.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별로 없어. 얘가 수취인이 아주 나쁜 놈이라면 돈 돌려줘라고 했는데 얘가 돈을 안 돌려줘. 뭐 은행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이 정도잖아요. 갈등이 있다. 그 송금인과 수취인이 갈등. 이거 뭐 사례가 하나 있긴 하죠. 요 판례가 있긴 한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뭐 수취인과 뭐죠, 송금인 간의 어떤 뭐 재판이 걸렸네. 이거는 횡령죄, 이거 뭐 형사 재판이네요. 그죠? 형사 재판이네. 왜냐하면 징역 2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잖아. 그죠? 징역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입니다. 형법. 이게 형법. 그죠? 민법은 뭔데? 깜빵 가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이거 돈 갚아줘라. 법원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죠? 민법은. 형법은 이제 깜빵에 쳐넣는 거고, 그죠?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이때 그 사례는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이제 수취인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나? 누가 고발한 거야, 이거는? 뭐가 없네. 이거 뭐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A랑 수취인이랑 간에 갈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재판이? 아니죠, 그죠? 고발하고 갈등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다, 그죠? 이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A라는 사람과 수취인 간에 이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얘는 실수로 돈을 이 사람한테 보낸 거고, 이놈은 넌 뭐 그냥 돈 쓸 건데? 이라고 얘들 둘 사이에 갈등. 뭐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돈이지 뭐 이렇게 하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 문제가. 그죠? 아이, 문제 안 좋네. 어찌 보면 맞는 거로 볼 수 있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오고 판례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죠? 별로 안 좋다, 문제가. 그죠? 근데 뭐 이게 좀 넓게 봐서 이제 뭐 출제 의도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주체들 간의 갈등 안에 뭐 수취인과 근데 은행 간의 갈등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원망을 하지. 그죠? 송금인이, 야, 은행 니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 봐봐. 막 강제 권한 없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뭐 주소하고 전화번호 못 알려줘요. 막 이러고 하니까 송금인은 은행에 대해 갈등, 좀 화가 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그것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 이상하다, 그죠? 갈등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죠? 문제가 좀 별로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뭐 출제 의도에 따라서 이 갈등이라는 여러 주체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이래 보겠네요. 그죠? 1번부터 봅시다. 왜 맞는지. 그럼 화제에 해당하는 용어의 뭐 어떤 용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용어 개념 주르륵 설명했죠, 그죠? 온갖 용어들이 주르륵 나왔고, 뭐 상호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선의 악의 이런 거 설명했었고, 그죠? 그럼 뭐 정도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 맞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래 내용과 이제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법률 조항, 법률 조항 있었죠. 민법 뭐 741조였나? 민법 741조. 요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법이 있었네. 그죠? 법을 제시했고, 법조항 제시 맞고. 3번, 특정 판례를 사료 들었죠. 거래 내용에 대해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 이거 뭐 뒤에 하는 말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죠. 그죠? 어떤 거래의 어떤 내용 중에 독자 이해를 안 돕는 어떤 내용이 있나? 다 돕고 있죠. 뒤에는 다 의미 없는 내용이고, 요 앞에 있는 거. 특정 판례를 사례로 제시했느냐? 맞죠. 그죠? 4번. 거래 화제가 이제 갖는 의미를, 거래 화제가 갖는 의미. 그 거래 화제가 뭐였죠? 차고 송금. 돈 잘못 보낸 거. 그게 갖는 의미를 개인 차원과 공공 차원에서 구분해 제시했다. 그죠? 요것도 뭐 끝부분에, 요런 얘기 했었잖아. 개인의 문제. 응? 돈 잃었잖아요. 이거 개인의 문제. 그죠? 그런 거, 그 다음 또 제도의 한계, 뭐 사회적인 정의, 개인 차원과 좀 신중해서 좀 돈 잘 보내라. 나이 들면 또 실수를 또 하게 돼. 이죠, 그죠? 공공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그죠? 그거 좀 신경 써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과 공공 차원, 사회 차원을 동시에, 그죠? 뭐 언급을 하긴 했었다. 그래서 뭐 답은 1, 2, 3, 4가 다 맞고, 답은 5번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이상하죠, 그죠? 갈등하는 모습. 갈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느냐, 그 판례가 사례인가, 재판을 했으면 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상해. 그죠? 별로입니다. 이제. 뭐 그 정도는 하자고 넘어갑시다. 뭐 다 따지고 해봐야 소용없고, 깊이 들어가면 개념이 더 헷갈리니까. 그죠? 별로 문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2번 봅시다.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 내용 일치네요. 답 5번이죠. 차고 송금인의 이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차고 송금인의 이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차고 송금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예금보험공사, 이거네. 그 뭐 무슨 제도, 그 뭐 송금 제도, 그죠? 반환 무슨 뭐라 그랬나 이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거네요, 그죠? 일단 차고 송금인이 일단 신청 요건을 1, 2, 3, 요 세 개를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가 1, 2, 3 다 되네? 그럼 뭐 받아주자 해가지고 이게 부당이득 그 반환 채권 요걸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어떤 뭐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걸 얘들이 가지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차고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돈을 받는 권리가 있잖아요. 잘못 보냈잖아. 얘는 그 부당이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받을 어떤 권리가,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 근데 그거를 예금보험공사가 그 권리를 가진다고.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해버린다는 얘기는 이 채권 자체를 얘가 가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을 받을 권리를 얘가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채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차고 송금인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돈을 받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취인에게 야, 돈 돌려줘. 이렇게 안 내고 얘가 받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취인 함께 연락을 하는데 얘가 이제 왜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법원에다가 고발해가지고 고발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이제 명령을 좀 지급 명령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원이 이놈한테 야, 돈 줘. 하는데 법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 돈이 계속 이거 깜빵에 쳐넣느냐? 그건 아니지. 그 법원이 이제 그 명령을 주잖아요. 야, 돈을 갚아.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갚아라고 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았어. 그럼 깜빵 가나요? 깜빵 안 가지.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자가 계속 늘어나. 원래 한 100만 원만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좀 셉니다. 이자가 세가지고 뭐 1년 지났는데 한 200만, 그 다음에 300만 원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래갖고 하는 건데, 어쨌든 얘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쫄아가지고 얘가 이제 그 돈을 이제 갚았어.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차고 송금인에게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얘가 예금보험공사에다 돈을 준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돈을 받아가지고 얘가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돈을 받은 거지. 이 받아가지고 이게 떼고, 그죠? 회수 비용. 얘가 이제 얘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행정력을 쓴 거지. 그러니까 그 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돈을 좀 떼고 몇 프로 떼고 이제 그 얘한테 준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니까 봅시다. 차고 송금에 관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을 했죠. 얘가 차고 송금을 했네. 야고 근데 돈을 잘못 보낸 것 같다. 야고 신청을 하는 거야. 요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신청하는. 그 은행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은행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예금보험공사 신청하면 좀 알아서 해줍니다라고 하면 신청을 딱 했어.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돈을 받은 놈이죠. 요런 나쁜 놈. 얘가 이제 자진으로 돌려줘라. 라고 안내를 합니다. 얘는 자진으로 얘한테 돌려줍니까? 얘한테 돌려줍니까? 얘한테 돌려주겠지.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그 채권을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열로 돈이 들어오겠지. 하고 이제 불응시에 법원에다가 차고송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거나, 그런데도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깜빵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거지.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나중에는 막 1억 뭐 10억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 형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형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민사잖아, 민사. 민사로 봐야 되겠지, 그죠? 법원 말 안 들으면 또 그런 게 또 형사로 갈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안 들을 수도 있다. 그죠? 돈 계속 늘어난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돈을 받는다, 그죠?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얼마간 떼먹고 그 활동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금보험공사 사람들이 활동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지. 뭐 몇 프로 떼고 한 10% 떼고 얘한테 돌려준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였고,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 윗글에 제시된 수취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내용 일치겠네요. 그러니까 수취인이 뭡니까? 수취인. 그러니까 수취인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이죠.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야. 자기 통장에 돈이 꽂힌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잘못 넣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 그게 수취인인데 1번 봅시다. 1번.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법률적으로 어떤 허용 그런 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대. 남의 재산을 막 임의로 썼다고, 그죠? 그렇게 되면 민법 741조에 를 어긋나는 건 맞죠. 근데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 아니죠. 민법은 벌금형을 안 때립니다. 그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제 법원은 개인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이 막 싸워.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민법을 가지고 민사소송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어. 형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A가 A가 잘못했네, 아니면 B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A가 잘못했으니까 B는 A가 잘못했으니까 A가 B에게 돈을 손해배상을 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 벌금형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판사가 민사소송인데 A한테 너 벌금 내, 저놈 체포해, 깜빵에 쳐넣어, 이렇게 하지, 징역 쳐넣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에서는, 그죠?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 건 이제 형사입니다, 형사.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금고 가두는 거죠, 그죠? 징역, 그죠? 이런 거 깜빵에 쳐넣는 거, 이건 이제 형사죠, 형사. 이게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 없어요. 본문에 없다고. 횡령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이라는 게 이제 깜빵, 벌금, 체포, 구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원이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법원의 명령. 그죠? 그럼 법원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럼 입만 터는 거잖아요. 그죠? 말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네? 그렇지 않죠. 불이행, 그죠? 불이행 시에는, 민법에서 이제 봅시다. 민법 일단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 민법과 형법의 차이를 다시 보면, 하여튼 요거 보고 합시다. 일단 불이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민법을 불이행해서 판사가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손해배상 해줘, 라고 이제 하고 이제 끝입니다. 근데 그놈이 이제 이행을 하면 상관없는데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강제로 집행하는 거지. 가압류, 그죠? 뺏어가지고 뺏은 물건을 경매 붙여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 돈 가지고 피의자한테 주는 거지, 그죠? 이게 불이행할 때 나타나는 일이고,
근데 이제 요까지는 뭐 이제까지는 뭐 형사적인 내용은 없었죠. 그죠? 가압류나 뭐 경매 절차 이런 거는 형사가 아닙니다. 형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형사가 되는 경우 어떤 게 있는 경우가 있냐? 형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놈이 이제 고의적으로 막 방해를 하고 거부를 하고 이러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죠? 요겁니다. 형사처벌은 뭐다? 벌금, 구속, 징역 이런 겁니다. 그죠? 형사처벌. 민법으로는 이런 게 없다. 그죠?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면 민법과 형법의 차이 다시 한번 보면 간단하게 봅시다. 간단하게 보면 일단 민법은 뭐 개인과 개인 A와 개인 B 간에 막 다툰 거야. 그럼 이제 판사가 그걸 듣고 아 A가 잘했네, B가 잘못했네, 아니면 A가 잘못했네, B가 잘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판단해 주는 거지 판사가. 그죠? 그리고 뭐 명령을 내리는 거지. 야 손해배상 해줘라 이렇게. 그죠? 형법은 뭐다? 바로 깜빡이 쳐넣어버린 겁니다. 이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사회 질서를 위해서 격리를 시켜라. 아니면, 일벌 100개 해가지고 다시 못하도록, 다시 그렇게 못하게 벌금을 때려라. 이런 거죠. 그게 형법입니다. 적용 대상과 목적 차이를 보면 민법은 확실히 이제 법원이 이제 분쟁 해결을 돕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이 막 갈등이 생겼어. 다퉜어. 그래갖고 민사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판사가 와가지고, 합의를 이제 이거 둘이 좀 원활하게 합의 봐. 한 200만 원 주고 네가 A가 B한테 200만 원 주고 그러면 됐죠. 합의 봤죠. 이렇게 그게 이제 민법 민사 그죠? 민법입니다. 그죠?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뭐 둘이 뭐 깜빡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뭐 손해배상 해줘라, 돈 갚아줘라, 이런 거 계약 이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게 답니다. 그 명령을 법원 명령을 안 지켰을 때, 요렇게 되는 거지. 강제 집행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이제 요렇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 방해하고 이러면은 이제 깜빡 쳐넣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법원 형사로 넘어가는 거고, 방해하고 그러면은. 형법은, 뭐 절도 폭행 사기, 이거 범죄잖아. 그죠? 요걸 했을 때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놈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지. 이런 짓을 안 하겠지. 그죠? 구속, 징역. 이제 처벌과 보상을 보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런 거죠. 피해 보상해 주는 거. 법원이 이제 권리 회복. 야 이거 좀 계약 이행을 해라. 아니면 손해배상 해줘라. 불이행하면 이제 강제 집행. 강제 집행까지도 민사죠. 근데 요거 이제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고 요거 깽판 부리면 깜빵에 쳐넣는다. 그죠? 형법은 바로 깜빵에 쳐넣는 거죠. 형사처벌, 응보를 위한 사회적 경고, 재범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뭐 벌금, 구속, 징역 이런 거 한다.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뭐 이게 문제가 풀리는데 이거 민법에 이제 벌금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본문에 없잖아요. 문제가 안 좋은 거지.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죠? 답은 뭐 1번입니다. 이건 이제 이번 기회에 알게 되는 거지. 아, 민법에는 이제 벌금형이라는 게 없구나. 그죠? 가장 센 게 뭡니까? 민법에서 가장 센 게 요거 강제 집행 그죠? 가압류 그다음 가압류 한 거를 경매 붙여가지고 팔아버리는 거 그죠? 뭐 그런 거다. 답 1번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다른 건 보면 되고 4번 넘어갑시다. 4번 위걸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보기 봅시다. A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가지고 지인에게 500만원 보냈네.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또 잘못 입력했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이 됐어. 그러니까 이름을 확인했었어야지. 그래갖고 A는,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신이 송금 실수했으면 알렸네요, 은행에다가. 해당 계좌번호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내가 찾을게요. 했는데, 은행은 H가 요거를 거절했죠. 왜 거절합니까, 이거? 개인 정보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주소, 전화번호 안 줍니다. 그죠? 거절한 후에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알아보실래요? 예금보험사에 알아보실래요? 이렇게 한 거지, 그죠? 알려주면 이 제도를 통해서 돈을 받을 것을 이제 안내. 뭐 전화번호 몇 번에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거기 뭐 예금보험공사인데 이런 거 잘 받아줍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안내를 했다. 한편 은행 측은 수취인 B에게 이제 전화를 했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차고 송금 돈 입금됐는데 그거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다시 송금 좀 해주세요.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반환 의사를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주실래요? 물어보니까 수취인 B 이놈이 반환 안 할 건데 나 그냥 쓸 건데
돈을 인척해서 사용했네. 이 나쁜 놈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제 돈을 쓴 거야. 이 상황이네요, 그죠? 적절히 아는 걸 골라라. 답 4번이에요. 4번 봅시다. A가 송금일로부터 1년 내에 1년 내면 그 신청 요건에 들어가나?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1년 내니까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맞네요. 요 2번 해당하네요, 그죠? 1, 2, 3, 4, 1, 2, 3 요거 다 돼야 되는 거지, 다. 500만 원이니까 5만 원 이상 1억 이하 요것도 해당되고 1번 해당, 2번 해당.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반환 의사를 안 밝혔으니까 반환 의사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반환 안 한다고 했으니까 1에서 3번 다 해당되네. 신청 요건이 되네. 예, 그죠? 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만, 그죠? 돈을 뜯어내려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신청한다면 회수 비용 없이 아니죠. 회수 비용 돈 뜯어낸다 그랬잖아. 몇 프로 뗀다 그랬잖아.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돈을 뜯어내야지. 그만큼 활동비로 이제 받아내야지. 그죠? 회수 비용 없이 이제 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있네. 그죠?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송금액에 돌려준다. 요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본문에도 현재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에 그죠? 남은 금액을 차고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그랬잖아, 그죠? 공제 뗀다, 몇 프로 떼야지. 그러니까 행정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땅 파서 장사하나? 뭐 공사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돈을 내야지 또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는 그 입금할 때 좀 신경 쓰지. 공짜로 안 해준다. 뭐 답은 4번이고. 다른 거 뭐 보면 되죠, 그죠? 어렵지 않고. 5번 봅시다. 5위 문제네요. 문맥상 기억과 이제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골라라. 기억이 이 문단에 있나요? 기억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이제 회수에 드는 행정적 노력. 그러니까 일단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수에 노력이 들어간다.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답은 2번이죠, 그죠?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노력과 이제 그 품 만드는데 이제 그 품 노력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 맞죠, 그죠? 바로 보이죠? 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범위 축에 든다. 틀렸죠, 그죠? 그다음에 단풍이 들었다. 단풍 틀렸고. 그러니까 동아리에 들었다. 동아리 틀렸죠, 그죠? 그다음에 가뭄이 가뭄 틀렸죠. 지금 이제 뭐 노력과 비용 그거 비슷한 어떤 뭐 그 카테고리를 골라야 되는데 가뭄 아니고 동아리 아니고 그죠? 단풍 아니고 어떤 축 범위 이런 것도 아니고 품 이거 좀 노력과 비용에 해당하는 거겠죠. 품이 그죠? 답 2번.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 예,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